네. 일단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로그인을 하면 위에 밑에 거는 말고요. 요 위에 거. 밑에 거 요건 말고 위에 거 요게 뜰 겁니다. 저는 제 아이콘에다가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죠. 예. 그렇게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네네. 요거 밑에 없는 위에 거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로그인 된 겁니다. 근데 핸드폰으로도 구글 클래스룸을 저는 이제 깔아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게 좋은 점이 참 그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클래스룸 앱을 가지고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이런 컴퓨터가 없더라도 물론 100%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핸드폰에 구글 클래스룸 앱을 깔아서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꼭 듣고 하셔야지 함부로 하셨다가는 또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상에 수업을 교과목별로 개설을 해놓고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교수는 수업을 개설하고 나서 수업을 생성하는 거죠. 학생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수업에. 그러니까 내가 해당 교과목에 학생 출석부를 만들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의 아이디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어제 다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내가 만든 수업에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러오는 방법이.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사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한 과목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이 가르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개설해 놓고 그 교사를 초대를 하고 또 조교도 아까 어시스트로 나가는 거 있죠? 그 아이디를 초대하면 조교 선생님도 들어와서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지면 각 수업별로 고유한 수업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그 수업 코드를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클래스룸.google.com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이디로 여러분 지금 로그인 했듯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내가 알려준 코드를 가지고 들어와야만 내가 개설한 수업에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코드를 학생에게 어떤 형태로든 알려줘야 되고요. 그 알려주는 요령은 제가 뭐 하여튼 예시로 한 걸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과목으로 수업을 만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에게 주어진 아이디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할까 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강의 슬라이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 수업을 개설해 놓고 내가 거기다가 지금 적절해 놓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이지만 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만든 이 수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차례차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크롬에서 제일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새 탭을 만드는 거. 그걸 눌러서 로그인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로그인 해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로그인 해도 됩니다. 예. 새 탭을 눌러서 구글 클래스룸의 주소는 뭐 그 검색을 하면 되긴 되지만 그냥 구글에서 클래스룸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게 좋죠. 우리가 뭔 작업을 하더라도 단축키를 알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빠르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classroom.google.com입니다.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룸 classroom.google.com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클래스룸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검색하면 구글이 딱 찾아주는 첫 번째 나오는 이겁니다, 이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안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이 안 뜨죠? 안 뜹니다. 예. 저는 이미 클래스룸 수업을 많이 개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내가 개설한 수업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 사용했던 메일 주소가 pjs0914 @gycm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아이디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작업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변경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지만 그게 구글 또 아이디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개설해서 쓰고 있는 거고 여기 아이콘이 있는 데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요. 이렇게 메일 주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 보면.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개설한 수업은 이 아이디로 개설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4번이 10070입니다. 10070으로 개설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쪽 계정이 2개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 계정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에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하려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 아이디로 이걸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그 아이디로 만들어진 구글 클래스룸 수업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지금 제가 강의하는 슬라이드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강릉영동대학교 지수익 교수 연구회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어제 조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여기 수업에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 학생이 29명이 들어와 있죠? 학생 자격으로 들어왔고, 오늘 오전에 했던 교수님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들어오실 겁니다. 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디는 PROF지만 자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학생들이 할 수 이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비대면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업 코드를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카톡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구글 구글.com으로 입력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코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개설한 수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첫 화면에 이렇게 수업 코드라고 보입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기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여러분 지금 안 보이니까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수업 코드가 나오죠. 이 수업 코드를 딱 누르면 표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조금 커지고 이거 네모 상자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크게 학생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 요걸 누르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카톡방에 이걸 알려주면 됩니다. 클래스룸.google.com으로 들어와서 수업 코드를 물론 들어갈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해가지고 수업 코드 이걸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면 로그인 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google.com 들어오면 지금 이 상태가 돼 있죠. 수업은 하나도 없지만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걸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2개의 메뉴가 뜹니다. 2개의 메뉴가 뜨는 거 그것까지만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탭 중에 수업 탭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수업 탭을 누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제 관리를 이렇게 3가지로 좀 해놨죠. 첫 번째는 G 수익 아이디 관리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강의자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두 번째 거 요거. 이렇게 생성해놨고, 그 다음에 뭐 Q&A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슬라이드, 제가 이제 발표하는 슬라이드가 두 번째 이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다고, 요 컨텐츠로. 예. 똑같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보십시오.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열리죠? 열릴 겁니다. 열리는데,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파일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공유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많이 활용하셔야 되니까. 이제 다시 제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새 탭으로 가시게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요.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바둑판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서비스들이 쫙 떠요, 밑으로. 더 있습니다, 많이. 구글 드라이브 이걸 누르면 됩니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소를 drive.google.com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누르면, 이건 다른 거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클래스룸이라는 이미 입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많이는 없겠지. 지금 방금 열었던 슬라이드가 딱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서 편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공유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렉토리, 이게 이제 디렉토리인데, 그죠? 우리 컴퓨터 다루듯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사실은 디렉토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쩐 집안의 가구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클래스룸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여기 357기가 용량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무한대 용량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막 모르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룸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수업 자료, 성적 관리, 수업 개설, 참고 자료, 수업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모든 강의 자료는 수업에 관련된 자료는 수업 자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보기만 하십시오.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개설된 수업을 이렇게 디렉토리별로 저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관리하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쭉 있고요. 여기 보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번호를, 1년 번호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2018/1 가로 열고 S2 G1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임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연도고 2018년도 1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두 번째 과목이다 이런 얘기고, G1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레이드 1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과목 이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나름 또 제가 필요한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NCS 관련해서 아까 그 수업의 개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하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잖아, 그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내가 만든 클래스룸의 이 디렉토리에 실습 1부터 시작해서 쫙 다 들어가 있죠. 네. 하나 들어가 볼까요? 다른 거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한 개 딱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폴더 형태로 한다는 얘기? 자동으로 지가 이렇게,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과제별로 별도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의 구글 드라이브에도 자동으로 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구글은 뭘 지향하는가 하면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룹별로 만들어서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게 어떤 그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나오면 한 사람이 다 못해 프로그램 개발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유 문서함에다 집어넣고, 예, 그 사람들만, 어느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자료에 들어오셨잖아요. 여기 다 뜹니다, 이게. 누가 들어왔는가. 제가 눌러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수업 시간에 똑같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학생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세요. 이렇게 합니다. 실습을 할 때. 근데 말 안 듣고 안 여는 학생 있잖아요. 여기서 다 볼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처음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러분들 로그인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걸 다 동의 어쩌고 거쳤잖아요. 그랬으면 관련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으로 클래스룸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학생들이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은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선생님으로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학생들은 절대 교사가 아니고 학생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똑같이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빈 껍데기만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수업 탭을 눌러서요. 수업 탭을 눌러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고, 개설된 수업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교수나 학생을 초대해야 되겠죠. 교수 초대할 때 위에 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교수나 조교 초대할 때는. 초대 한번 해봅시다, 잠깐. 조교 선생님을. 여기서 수업 탭을 누르시고, 사용자 탭을 누르시고, 여기 위에를 눌러서요. 선생님 초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고, 여기다가 ASSIST 이렇게 입력해봐요. ASSIST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제가 다 이거 만들어 놨다 그랬죠? 여기 뒤에 이게 이제 학과명입니다. 교사 플러스 했어야 돼. 교사 플러스. 교수 위에 요 플러스. 네. 그래서 본인 해당 학과의 조교를 다른 학과 조교 초대하시면 안 되죠. 네. 쭉 찾아가지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알파벳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정기과니까 이 조교 선생님을 하고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하면 이렇게 초대됨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초대를 하는 순간 이 조교 아이디로 지메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 사람한테 메일로 지금 송부가 됐어요. 초대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의 메일로 들어가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메일 아이디로 들어가서 수락 이렇게 딱 누르면 초대 응합니다. 딱 누르면 이제 이게 바뀌게 됩니다. 메일에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와요. 초대했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메일에 들어가서 참여하기 딱 누르면 이제 참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조교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면 이렇게 초대됨으로 나오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어시스트로 메일로 들어가면 거기서 수락을 하면 이제 이 초대됨이 없어지고 이게 색깔이 진해질 겁니다. 지금은 연하게 나오지만. 예. 그렇고 이제 그러면
학생을 어떻게 초대해야 되느냐. 이제 교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학생 초대. 이미 아이디는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이게 조교 선생님이 여기에 초대가 됐으면, 응했으면, 조교 선생님도 여기 와서 학생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만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생도 조금 전에 조교를 초대했듯이 학생도 밑에 이 버튼을 누르고요. 학생 아이디를 2020 뭐 하여튼 학번이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면 딱 뜹니다. 그 학생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됨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초대는 됐으니까 학생도 자기 메일로 들어가서 수락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에 참여했을 때처럼 수업 코드를 알려줘가지고 그게 더 쉽습니다. 지금 메일, 학생 아이디도 잘 모르는데 자기 아이디를 자기가 메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 못할 거예요. 지금 이미 해봤던 학생들은 잘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개설된 수업 공지하기잖아요. 저는 여기에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사이트,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보면 여기 학생에게 비대면 수업을 위한 클래스룸 수업 참여 방법 공지 하여튼 제목이 이럴 겁니다. 여기에도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요 1부 있죠. 1부 여기를 눌러보면 파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걸 이용했던 겁니다. 이번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PDF로 다운받아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걸 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PPT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고, PDF 파일 받을 수 있고요. 닥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그걸 단톡방에다 공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사용 방법 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 이걸 참조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쓰시는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목차를 쭉 얘기했고요. 바로 그냥 참여하는 방법만 알려주셔도 될 겁니다. 저는 뭐 서론을 좀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서론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3번부터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19페이지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때, 이거는 참조로 보고, 이거 구글 아이디 부여해놔면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에 참여할 때는 19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학생이 자기 아이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처음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아이디가 부여된다라는 걸 예시를 해줬고요. 학생들 아이디.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가 아이디 명시를 했죠. 우리 학과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배정된 아이디를, 이게 이제 작성을 사실은 구글 시트에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구글 시트 엑셀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성하기 쉽잖아요. 학생들 1년 번호, 학번, 그죠? 1번부터 쭉 내리면 그냥 2, 3번 딱딱딱 붙어버리잖아요. 그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걸 그냥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인 겁니다. 구글 슬라이드에. 이렇게 처음에 안내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주소가 뭐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건 쑥쑥 넘어가고 아까 봤던 것들이니까 아마 19페이지가 맞을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19페이지부터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도 구글 크롬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크롬을 까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제가 설명했고요. 학생들이 크롬을 까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만 아예 크롬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콘에다 제가 링크를 딱 걸어놨어요. 요 버튼만 딱 누르면 되도록,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여기에 접속해라라고 알려준 거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에 부여받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라. 그래서 이런 창이 뜨면 여기서 이렇게 예시를 해준 겁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이거다라고 알려줬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러분들 아까 하셨잖아요. 이런 건 거칩니다. 여기도 반드시 학생으로 들어와라 라고 꼭 주의사항을 전달해야 됩니다. 교사로 들어오면 안 되죠. 위에
뭐 만들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 캡처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그래서 수업 코드는 여러분들 계산한 수업 코드 다르겠죠, 이거하고. 그걸 여기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업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예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수업에도 이제 참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방법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수업 코드를 내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 수업의 코드를 이렇게 다, 세 개를 다 알려줬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따라서. 무조건 참여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수업 코드 별도로 이렇게 알려줬고요. 근데 이제 학과에서 공동으로 할 때는 다른 교수님 과목 수업 코드까지 다 만드는 상태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공지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3개를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참여한 수업이 모든 게 다 눈에 이렇게 보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뭔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공지를 한 거고, 공지는 뭐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저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PDF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줘가지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학생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학생이 도대체 내가 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업에 들어왔을 때 학생한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저도 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저는 이제 다 구글 폼을 이용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를. 그 탑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하도록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시험 보기 전에 학생이 들어와서 시험 문제 다 보이겠죠.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올린, 학생이 보지 말아야 될 자료들도 있잖아요. 내만 봐야 될 거. 예. 그런 것들은 자기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디로 들어와서 시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학과마다 테스트 스튜던트라는 아이디를 제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를. 물론 패스워드가 다 주어져 있을 거고요. 패스워드도 공유를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어시스트로 나가는 조교 선생님들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이건 학생 아이디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아이디가 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설명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던트 골뱅이 서브도메인 ELEC 서브도메인 .gyc.kr입니다. 학생, 학과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학생 테스트용 아이디입니다. 이게 성하고 이름이 지금 테스트, 스튜던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게 스튜던트가 성으로 들어갔을 거고, 테스트가, 저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들어오겠죠. 이제 수업 코드를 알려주고요. 쭉쭉 들어올 겁니다. 이건 다 해보셨으니까. 이거 설명 다 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설한 수업에 하나만 학생을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죠. 뭐.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수업에 들어가서 사용자 탭을 누르십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코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알려줘가지고 수업 참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초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해보시긴 해봤지만, 교사를. 여기서 이미 학생 아이디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2020하고 본인들 학과 넘버 있잖아요. 전기과는 17 이렇게 하면, 이 학과에 이미 만들어진 학생 아이디가 다 뜹니다.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럼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학생. 그러니까 30명이 대상이다 그러면 30번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을 이렇게 누르면요. 초대하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교사 그걸 해봤지, 그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을 때는 학생이나 조교 선생님이 구글 크롬으로 들어갔을 때 이 화면이 뜬다 그랬죠? 이거는 메일이 아니고, 그래서 수락만 누르면 정식으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참 절차가 복잡하다, 그죠? 수업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그러나 컨텐츠를 만들고 적재하고 하는 거는 참 산 넘어 산이죠. 예. 이건 이제 시범적으로 제가 연습을 해본 거고요. 예, 예. 여기 보셨죠, 아까?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거. 자, 메일에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초대를 하면, 해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는 거, 메일로, 학생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여기에 수락을 한 학생은 이렇게 진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고, 보호자 초대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참여하기 전에도 이걸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실. 예. 먼저 주제부터 만들겠습니다. 수업 탭을 누르시고 만들기 해서 주제는 밑에 있죠.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1. NCS. 강의 계획서하고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 계획서 이런 거. 물론 학생들이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도 다 이렇게 그걸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나중에 지워도 되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추가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하나 딱 뜨죠. 그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주제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만들기 주제 3. 평가 자료. 왜냐면 이제 만든 순서대로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드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찍고 이렇게 내리면 돼요. 순서 조정하시면 돼요. 미리 이걸 알고 3번부터 미리 생성하시면 더 좋겠죠. 편리하겠죠. 예. 근데 이걸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 조정이 쉽게 되죠. 예. 자, 이제 만들기 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뭔가는 자료를 넣어야 될 텐데, 넣을 수 있는 종류가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어떤 자료라도 자기가 만든 자료, 학생들이 수업에 참고할 자료, 강의 교환이라도 좋고, 아까 동영상 만든 거, 동영상을 올려도 좋고요. 어떤 자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뭐 삭제하시는 걸로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아까 지금 이 발표 자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예시로 여러분 수업에 나중에는 삭제하십시오. 학생들 보면 곤란하니까. 뭐 곤란할 건 사실 없어요. 네. 자료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니까요. 여기 올릴 자료는 미리 만드셔야죠. 네. 자료를 누르시고 제목을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전체 학생한테 이걸 공지할 것이냐 보도록 할 것이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 다 못 보게 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학생들을 여러분도 참 학생들 불러오지 않았잖아요. 아 이게 문제네. 불러왔다 하고 예. 그래서 전체 학생 이걸 누르면 학생들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목록이 쫙 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불러왔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학생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강의 자료는 당연히 다 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내가 자료를 어느 방에다 넣을 것인가 이제 해줘야 되죠. 주제,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주제 이제 강의 자료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게시를 하면 그거 밑에 딱 올라가겠죠, 얘가.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여기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뭔가 지금 내가 만든 자료를, 컨텐츠를 여기다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수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냐, 아니면 남이 만든 인터넷 주소 링크만 시켜줄 것이냐, 학생들한테.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에 만들어놨다. 내가 만든 자료가 컴퓨터에 있다. 그러면 파일을 첨부해야 되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니면 지금 내가 적재하고 싶은 그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다. 그럼 유튜브 저걸 누르시면 돼요. 일단은 드라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딱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아, 그 자료 하지 말고 요거 하죠. 요거 이거 안 뜹니까? 안 열어보셨어요? 이 파일 여기 탭이 몇 개 있는데 어떤 파일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최근 문서함에 방금 열었던 문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업로드 이걸 누르면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뭐 어떤 자료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거나 나와라. 뭔지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파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는 뭔가 하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아까 최근 문서함이 아니고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수업 자료를 여기서 선택해서 하여튼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드라이브 있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당연히 여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게시물로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학생들은 이제 들어와서 보면 전체 공유를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학생들 누구나 다 이게 보이겠죠. 그 들어가면 학생들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누르면 학생들 컴퓨터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쓸데없는 거니까 지우셔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이걸 삭제는 못 하겠죠. 여기 버튼 3개 있는 걸 누르시고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 네. 그러면 이제 원시 됐죠. 자, 그 다음 설명을 일단 빨리빨리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이거 넘어갈게요.
자료 등록하는 거. 우선, 방금 해보신 거고요. 다른 걸 해보도록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그러면 이게 자료가 등록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학생으로 지금 들어간 모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비밀번호, 여기 스튜던트 지금 초기 비밀번호 2018 05개입니다. 어느 분이 하여튼 변경을 하더라도 학과의 교수님들한테는 이 사람의 비밀번호는 전부 다 공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하면 되죠.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 인척해가지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과제잖아요. 과제. 이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제 과제를 부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단순하게 부여하는 것, 퀴즈 과외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양식을 만들어서 과제로 부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실험 실습 교과목은 항상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 그날 강의했던 내용을 바로 거기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아까 피드백 다 줄 수 있다 그랬죠. 점수도 바로 평가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과제 만들기인데, 여기 만들기 해서 과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뭐 제목임하고 뭐 실습 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학생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이 들어와서 과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를 누르고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안 해보면 본인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점수를 내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1.1, 1점, 100점, 5점 이렇게. 예. 나는 한 학기 동안 과제를 10개를 하겠다. 근데 총 과제 점수가 뭐 50점이다 이러면 5점씩 부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까지?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한 사람과 제출하지 않은 사람과 제출을 했더라도 정해진 시간,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차별화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줄 때. 근데 여기에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과제를, 지금 과제를 만드는 거죠. 만들 때 어떤 형태의 과제를 만들 것인가. 아까 봤듯이 여러 종류의 과제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어디 들어가서 보고 그 소감문을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 내가 링크를 시켜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제,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 어디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방금 우리 레포트 그걸 했던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볼 거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퀴즈 과제는 그걸 누르면 딱 바로 이렇게 이런 게 딱 첨부가 돼요. 자동으로. 이게 구글 설문 시트죠. 예. 구글 폼즈가 이렇게 뜹니다. 설문지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제 만들기를 눌러서 내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물론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자, 그런데 이 구글 설문 형식으로 퀴즈 과제를 만들게 되면 클래스룸에서 과제 점수를 가져와서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는 학생들은 1회만 응답이 가능하도록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놓고, 나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어떤 학생이 응답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강릉영농대학에 있는 학생만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랬으면 자체 이 학생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런 게 떠요. 구글 폼이. 지금 빈 껍데기만 지금 첨부됐잖아요. 자동으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매 수업마다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 뭐 3개, 4개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많이 만들면 곤란하겠죠.
근데 만들 수 있는 유형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객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영상, 그림, 어째 주관식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형태가.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게시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도 다 보이겠죠. 학생이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딱 누르면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학생한테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서 학생한테도 이렇게 자기한테 전달이 되고 점수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뭘 응답했는지 하는 게 그 점수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돼서 이렇게 본인이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적 가져오기, 그러니까 딱 뜨죠. 여기 교수님만 보이겠죠. 그래서 가져오기 해서 하면, 제출한 학생들의 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적을. 그 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이 보고서 양식을 이용한 과제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면 양식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저는 아까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학기 분량의 양식을 한 번만 만들면 그 다음 학기에 또 쓰면 되니까요. 만들어 놓고 그걸 매 수업마다 이렇게 다 적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실습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실제로 실습을 해보실 거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설명을 못 드리게 되더라도 순서대로 또 따라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생이 이제 컴퓨터에 작성해서 바로 뭐 다운로드 받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 내가 이제 양식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학생이 들어와서 볼 때는 나는 그냥 실습 완 보고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자동으로 자기 학번과 이름이 붙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내한테 날아올 때는 이런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그럼 내가 이 파일만 보더라도 이 어느 학생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예.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학생이 이걸 뭐 수정할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출한 학생, 그 다음에 할당은 됐지만 아직 제출 안 한 학생의 현황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점수도 바로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들기 들어가서요. 과제를 누릅니다. 여기 점수는 임의로 내가 100점이 아니고 뭐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 뜨는데 여기서 날짜와 오늘 수업했으면 뭐 내일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날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간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가 보죠. 21시 이걸 안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21시 넣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오후 5시 얼마까지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5시 30분까지 제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이렇게 뜨죠. 네. 추가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이게 이제 적재를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여기다가 그냥 안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1, 뭐,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어떻게 하라. 예. 그냥 여기다가 뭐에 대한 생각을 뭐 제출하시오.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바로 만들겠다 하면 여기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들기 버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 요거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이게 구글 슬라이드입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은.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첨부가 되죠. 되면서 열리네요. 여기서 내가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제목 쓰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사도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게 복사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목 여기 붙이면, 제목은 여기 붙입니다. 여기 붙이면 됩니다. 예. 그럼 구글의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드라이브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러죠.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구글은. 저장 버튼 자체가 없어요.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저장을 해줍니다. 물론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수정을 하고 했다면 이제 이 버튼이 활성화될 텐데 뒤로 돌아가면 저장됐지만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뭐 작업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다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고 이제 들어가서 과제 만들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제목을 내가 뭐 넣었지? 실습완이라고 넣었죠. 예. 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 퀴즈 과제. 퀴즈 과제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이게 첨부가 된다 그랬죠? 자동으로. 네. 물론 빈 껍데기지만. 그 다음에 여기 정할 거 다 정해 주십니다. 전체 학생으로 할 것이 이게 하시고. 기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정해야 될 것만 있으면 하시고. 여기에 이것도 주제를 선택 안 하셔도 되고, 하셔야만 이게 편리하겠죠, 관리하기가. 네. 그리고 과제 만들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 따라하고 계십니까? 네. 과제 만들기 누릅니다. 과제 만들기 누르면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이게 밑으로 가야 되겠죠. 실습완을 이게 눌렀기 때문에 밑에까지 보이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때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 실습 2에 이제 여기 올라갔으니까 이게 빈 껍데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요 놈을 누릅니다. 설문지 요걸 눌러요. 블랭크 퀴즈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예, 여기 있네.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연필이 있죠? 요 놈을 눌러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폼즈를 가지고 객관식,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객관식은 물론 단답형, 장문형, 체크박스, 객관식과 체크박스는 다른 게 뭔가 하면 객관식 형태로 문제를 내게 되면 이게 사지선다형이면 4개 중에 1개만 선택할 수 있지 2개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답을. 그 답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드롭다운, 이거 아시죠? 메뉴를 누르면 밑에 쫙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형식으로, 그럼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단계, 이건 객관식으로 이렇게 뭔가, 왜 우리 설문조사 할 때, 매우 양호, 그 다음에 뭐 보통, 뭐 이렇게 저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그리드는 가로, 세로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때 하는 거고, 체크박스는 이걸 확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내가 여기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다루는 상세한 방법은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파일로는 다 만들어 놨어요. 3부에 있는 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온으로 안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아까 그게 저장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이걸 내가 만든 것을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메일로 보내는 거고, 이건 링크로 하는 거고, 이것은 뭔가 하면 HTML 코드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 코드로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제 이메일에 설문지가 첨부돼가지고 날아가겠네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 뭐야? 자동으로 저장됐어요. 이제 이거 안 보내도요. 아마도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예. 보내지 않아도 굳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내가 여기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면 요놈이 이름이 새로 고침 해보면 아까 뭐였죠? 이거였나? 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나오는구나. 네. 여기다 이제 넣으면 이 이름이 나오는 거구나. 네, 이렇게 나오죠. 네.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세 번째 거. 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 누르시고요. 어쨌든 뭐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 질문은 바로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을 누르시면 객관식밖에 안 되네. 왜 이렇지? 단답형하고 객관식밖에 안 되나?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예, 객관식 한번 선택해보죠. 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뜨죠, 밑에. 예.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쓰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런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예, 고치면 됩니다. 예. 그럼 바로 여기에 아까 그 구글 설문이 뜨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질문하기 이걸 누르면 여기 지금 보면 뭐 다른 건 조금 비슷하네, 그죠? 누르면 어디로 갔어? 여기 갔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걸 안 정해서 이제 수정 누르시고 여기에 주제 이걸 선택하셔야 되죠. 과제 관리했나? 그렇다고 보고. 그걸 지정 안 하면 제일 꼭대기로 가요. 이놈입니까? 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로 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 수도는 이렇게 여기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학생하고 이게 선생하고 좀 다른 모양이구나. 이 선택이 안 되네. 하여튼 학생으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이래서 학생으로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셔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아마 학생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 마지막 과제, 이거 양식 만드는 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령은 같습니다. 이미, 이 양식을 이용한 과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양식을. 저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하면,
레포트 양식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템플릿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미리 실습에 관련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로 만드는가 하면 이건 뭐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사용할 때 제한이 있긴 하죠. 실습 1에 필요한 거 학생들이 이거 적도록 만들고 이게 뭐 저 오프라인으로 페이퍼에 적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을 뭐 설명하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습 시간에 이제 실제로 측정했던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게 만들고요. 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뭐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만든 놈을 여기서 추가를 해서 이게 지금 내가 그 아이디로 들어갔나? 안 뜰 수도 있는데. 추가를 해서 똑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여기 지금 안 뜰 텐데. 제가 다른 아이디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양식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첨부를 합니다. 추가를 해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러면서 이 주소도 정해줘야 되겠지. 만들기 할 때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과제는. 첨부하는 거는 그런 양식을 첨부하지만 질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쭉 하고요. 추가할 때 여기 이 질문 형식으로 하면 이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기간을 정하고 추가해서 내가 만든 양식을 올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학생 구글 그걸 여는 즉시 학생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학생이 작성을 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예. 이렇게 이제 과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설한 수업에 딱 들어오면 과제로 만들었던 것들은 왼쪽 여기에 딱 끕니다. 내역이. 시간을 내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마감되는 과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뜹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뭐 해놓고 잘 모르잖아요. 시간을 정해놨으면 어쨌든 이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과제를 누가 내는지는 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냈던 과제들 목록을 쭉 볼 수 있고요. 그 과제에 해당해서 누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여기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현황을 볼 수도 있겠죠.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과제로 내가 클래스룸에서 올렸을 때는 구글의 캘린더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화면에 저는 캘린더를 항상 앱을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구글 캘린더를 이 날짜별로 이렇게 언제 어떤 과제가 여기에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람 설정을 해 놓으면요 10분 전, 30분 전 내가 알람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확인, 아까 봤던 것처럼 과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고 제출 안 한 사람이 누구고 이걸 거기서 다 볼 수가 있다고 핸드폰으로. 이게 캘린더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점수 입력해서 피드백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쭉 훑어보고 거기에 뭐 코멘트를 달 거 있으면 비공개입니다. 다른 학생은 못 보죠. 여기에 댓글을 이제 달 수도 있고 게시하고 그 다음에 점수도 이렇게 적어서 반환 버튼을 누르면 내가 검토한 자료가 또다시 그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메일로 전송되는 거. 하여튼 구글 드라이브에 아마 저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해요. 예. 하여튼 반환이 됩니다. 학생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그걸 안 들어갔어. 여기 있네요. 학생. 그렇게 반환을 했을 때 학생은 자기가 들어가서 자신의 과제 점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100점에 80점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반환을 하면. 어디로 들어갔다고 모르겠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이렇게 여러 학생을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한 내역을 어쨌든 나중에 다운받아서 종합적으로 뭔가는 뭐 성적에 반영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 하기 시기는 힘들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엑셀 파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한 명만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 명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모든 성적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올래? 아니면 CSV로 다운받아 이렇게 뜹니다. 저는 뭐 구글 이걸 말 씁니다만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또 구글 드라이브에 그 제목으로 스프레드시트에 딱 이제 정보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과목에 이 학생 점수가 얼마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다른 학생도 쭉 나오겠죠. 그래서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는 5점인데 이게 5점, 5점, 1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이렇게 내가 점수를 부여한 거죠. 그 내역에 이게 왜 80인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살려주기는 못하겠네요. 예? 애들 살려주기는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살려주기는 안 되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수동으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아,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걸 안 합니다만 보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애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수업이 종료되면 수업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요거 삼각 3개를 누르면 보관 처리라고 나옵니다. 요걸 누르고 보관 처리를 누르면 그래서 사라졌죠. 근데 어딘가는 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도록 보관 처리를 해놓고 다음에 내가 여기 강의 파일 같은 거 많이 올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복원은 이제 여기 보관 처리된 거에 딱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삼각형 3개, 점 3개를 눌러서 복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예. 그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만 수정하면 다음 학기에 또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한테 수업 요약을 보낼 수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클래스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학부모의 이메일을 거기다 넣으면은, 학생이 수업 활동한 내역을 자동으로 얘가 리포트를 과제를 부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요약본이 만들어져서 보호자의 이메일로 이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누락된 과제물,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학생이 제출 안 했다. 그 다음에 곧 마감인 과제물, 언제까지 제출해? 3시간 남았네? 그럼 야, 너 빨리 작성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학부모님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게시한 공지사항, 과제 이런 것들이 요약이 돼서 부모님 이메일로 전송이 된다는 거고, 당연히 보호자는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학생과 똑같이 다른 자료를 볼 수는 없어요. 요 요약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면,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관리자가 해야 될 내용이고, 그 초, 중, 고등학교까지도 아니고, 대학생은 조금 그렇긴 해요. 예. 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아까 학생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보호자 초대 여기에 활성화됐죠. 이걸 누르고, 보호자의 이메일을 제가 입력하면 됩니다. 교수님들이. 예. 그럼 뭐 학생한테 받으면 되죠. 상담. 이렇게. 그러면 초대 이렇게 누르면 그 부모님의 이메일로 이런 게 날아가요. 학생 이름이 이렇게 뜨고. 그래서 부모님이 accept를 딱 누르면 이제 정식으로 그때부터 예, 요약된 내용이 그 부모님한테 아이디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꼭 이걸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없겠죠. 조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학생의 학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렌츠를 붙이고 여기 똑같이 뒤에 이걸 이메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뭐 쉽지 않을 거예요. 학부모님이 여기까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호자 이메일 보내기 하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고, 옵션 누르고, 예. 이렇게 보호자의 이메일로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주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곧 마감될,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 뭐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돼서 이렇게 학부모님이 보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직 말씀드린 내용이 더 남았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이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 보담한 건데 여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 폼즈를 제대로 이제 이용을 이제 하실 때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시간을 내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뭔가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전체 학생이 보도록 하기 전에 반드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학생들한테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그 구글 설문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할 때는 아셔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좀 다루는 방법을.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과명이나 학번, 성명, 전화번호 이런 걸 학생들이 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프리하게 놔두면.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 학교에 올려놨어요. 템플릿.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 아까 뭐 객관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샘플로 하나씩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폼즈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제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여기 들어가가지고 응답 탭을 누르고 딱 있으면 여기에 한 사람이 제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증가가 돼요, 카운트가. 그러면서 그 학생, 이게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안 좋은데, 그죠? 40 평균, 어쨌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응답 받기가 온 돼 있어야만 학생들이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걸 오프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별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게 정답인데 맞춘 학생이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문제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개별로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빈도수, 이것도 자동으로 애들이 이게 통계 처리를 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정 기자 설명, 이 문제에 대해서 20명 중에 맞춘 학생이 3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역을 보면 이 문제의 난이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응답 탭을 누르고, 요 아이콘 있죠, 이거. 여기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걸 탁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학생이 응답했던 내역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딱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응답을 했는지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돼요, 자동으로. 점수까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활용하시면 되죠. 요렇게 된다고요. 시트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예. 날짜, 타임스탬프, 100분의 1초인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 점수, 100점 만점에 11점 맞았다, 학생, 그 문제별로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온다, 이게.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수업에도 제가 참여하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의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강의 동영상을 만들든 슬라이드를 만들든 아래 한글로 하든 PDF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지만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어젯밤에 늦게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강의 파일을. 거기에다가 음성을 내가 삽입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마이크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에는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파워포인트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마이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이크도 여러분들 혹시 구입하실 때 아주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참 좋은데, 고려해야 될 게 가급적이면 컨덴서 마이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음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게 필터 있고 이렇게 해야 잡음이 잘 끼어들지 않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저도 이것도 없어요. 앞에 필터도 없습니다. 자, 제작 순서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일단 강의 교환 작성합니다. 그럼 뭔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서 삽입 버튼을 누르고 한번 볼까요? 지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십시오. 뭔가는 작성을 하시겠죠. 자, 작성을 하시면 내용이 들어갔겠죠. 교환을 작성했고, 안 되겠다. 시간 가니까. 뭐 작성했다고 보고요. 동영상을 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삽입 탭을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 이것을 딱 선택하고요.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이 중에서 영역 선택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영역 선택을 눌러서 이 컴퓨터 화면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밑에까지 해도 좋고, 뭐 위에만 여기까지 해도 좋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녹화를 하고 싶은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네. 여기까지만 해야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는데, 기록을 누르시기 전에 슬라이드 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 화면에 나오도록 내가 만든 내용이.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하시면, 예를 들어 이거라고 보고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누르시면, 이제 기다리고요. 자, 지금부터 PPT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 놓으신 대로 파워포인트로 먼저 강의 교환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이런 요령으로 삽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만들어진 그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물론 이제 슬라이드 쇼로 하셔야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중지를 할 때는, 미안합니다. 중지를 할 때는 윈도우 로고 키와 시프트, 그 다음에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이 중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그 슬라이드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동영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 해서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MP4를 비롯해서. 근데 MP4로 하시는 게 유튜브하고 연동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MP4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뭘 하라고? 저도 윈도우 키와 윈도우 로고와 Shift Q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누르면 마이크는 그냥 다른 앱.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걸로 한 거라 이게 안 들어가죠.
얘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컴퓨터. 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찍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이게 내가 만든 슬라이드에 그냥 입혀진 겁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예. 입혀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요걸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해서 저장하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어제 잠깐 만들어 본 것이 바로 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테스트만 해봤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해요? 크레스부에 올리면 됩니다. 또 필요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링크 시키면 됩니다. 예. 어제 부랴부랴 저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예, 유튜브에 아주 짧은 영상, 이게 뭐 3분 얼마인가 4분 얼마인가 그런데 요거 정리를 한 것이고 한번 실습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만든 자료를 어디에 탑재를 해서 공개를 할 때는 반드시 뭐라 하죠? 네? 저작권. 그걸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여기 공개를 합니다. 소개를 드립니다. 많은 음원들이 유튜브 여기 들어가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음원들이 많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핀트레스트, 그 다음에 픽서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도 유료인 그림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예,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만 누르면 이제 그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예. 사용하시면 된다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첫 학기에 했다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지만. 그건 이제 곰캠을 이용해서 일단은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편집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곰캠을 이용해서 편집 작업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원래는 이제 아도브 프리미어 이런 걸 가지고 해야 전문적으로 이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데, 근데 프리미어 그걸 배우려면 학생들도 한 학기 배워가서 잘 못해요. 못 다룹니다. 예. 그래서 그건 어렵고, 저도 사실 다룰 줄 모르고, 곰캠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지만 들어가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쭉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마지막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피곤한데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줄여 밟고 고이 가시기 바랍니다.